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매를 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예년과 다르게 결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IT조선 안효문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안효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예. 오늘은 조금 곤란합니다. 출근 시간에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도로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이거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참 네,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건강 관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1부 때는 코가 안 막혔는데 지금 아. 2부가 되면서 슬슬 또 코가 막히네.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지금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올해 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좀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당초 환경부 발표대로 그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줄어서 전기차 실제 구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다소 좀 올랐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조금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은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그 전기차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등락폭이 크지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조금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보조금이 두 가지죠. 이제 환경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각 지자체별로 또 보조금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의 성능이나 효율 그리고 차 가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식은 복잡하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얼마가 떨어졌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국고 보조금의 최대치가 82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준 거네. 20만 원 정도 줄었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 보조금은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향이 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자체 보조금이 더 많이 하향됐네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그냥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올해는 그 국고 보조금과 좀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뭐 주는 이런 부분을 좀 막기도 하고 좀 지자체별로 편차치를 좀 줄이자라는 식으로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무래도 조금 그 감속 폭이 좀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전기차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전기차 가격 상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이 전기차 가격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이 100%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아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그러니까 6천만 원 초과에서 9천만 원 이하의 가격대에 들어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의 50%만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고가의 수입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보다 그 차 가격이 뭐 1,000만 원 이상 인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 이 사이에 들어오는 전기차들도 이제 적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실제 구매 가격이 같은 차라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한 600만 원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국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형평성 그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이런 부분을 그 정부가 정책에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제 그 세수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너무 비싼, 그러니까 뭐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이제 어떤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돼가면서 이것을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좀 있었고요. 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던 고민들입니다. 이제 이를테면 차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경제력이 있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런 친환경차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가의 전기차보다는 좀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가의 전기차,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좀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보조금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그럼 이제 보조금을 줄여가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그 보급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차 가격도 좀 이전보다는 낮아지게 되고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좀 틈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친환경차가 22만 6천 대 넘어섰고요. 이 중에 전기차가 5만 대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 전체 점유율이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네. 이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다른 친환경차들도 이제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뭐 맞는 방향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 네. 이 수소차는 그 지난해와 보조금이 동일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되게 좀 좋아졌다는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 뭐 수소 전기차나 수소차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네. 뭐 이런 겁니다. 경쟁자가 알아서 뒤로 빠지니까 나는 그냥 항상 같이 있었을 뿐인데 오히려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실 이제 수소연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 전기차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도 조금 더 많이 주는 방식을 취해왔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 수소 전기차 보조금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가격대 전기차 일반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소 전기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이 2,250만 원이고요. 지자체 보조금이 이제 전기차와 유사하게 좀 소폭 하향이 되긴 했는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 그 수소 전기차의 차 가격을 한 125만 원 정도 또 인하를 하면서 사실상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수소 전기차는 그 보조금이 되게 또 상당한데 이 보조금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 배터리 전기차보다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의 금액 차이도 이제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최대가 국고 보조금이 800만 원인데 수소 전기차는 이제 2,2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거의 1,50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기 또 이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보조금을 이제 줄이거나 안 준다고 말씀을 그렇죠. 못 받는다고 했죠. 네. 근데 수소 전기차는 이 배터리 전기차와 달리 이런 가격 상한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 수소 전기차의 가격이 6,700만 원에서 7,100만 원, 200만 원 요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로 딱 이제 만약에 일반 배터리 전기차였으면 보조금을 절반만 받는 딱 그 가격대인데 이제 수소차는 이제 100%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친환경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배터리 전기차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한 5,200만 원 전후가 되는데요. 수소차는 이게 3천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좀 상당하게 좀 벌어지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메리트가 확 느껴지는데 네. 참 이 친환경차를 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경제성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유지비 싸고 또 충전비가 기름값보다 싸서 선택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수소차 값이 메리트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일반 소비자가 쉽게 탈 수 있는지 이건 또 별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경제성인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이용의 편의성,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 친환경차를 타면서 이런 충전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연기관차는 주유소도 많이 퍼져 있는 데다가 주유하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이죠. 이제 뭐. 네, 배터리 전기차도 뭐 급속 충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뭐 2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떤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이 충전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5분에서 10분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 그렇게 걸려요? 수소 전기차가? 네네. 왜냐면 이게 어떤 충전을 하는 프로세스는 뭐 이제 주유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과정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실제로 충전해 보면은 이제 체감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래도 어떤 일반적인 주유보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데다가 사실 이 수소 충전 인프라가 국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수소 전기차를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의 어떤 생활 거주지, 그리고 어떤 그 직장 혹은 이 그 동선 근처에 이 수소 충전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아쉽게도 현재 인천 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이제 영종도와 그 남구 지역에 있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으로 시야를 넓혀보아도 이제 10곳 정도밖에 불과한데요. 예. 이제 올해 정부에서 이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기 이제 54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이제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주유소의 어떤 숫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사실 어떤 전기차 충전소보다도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이 충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유소 설치하고 하려면은. 네네. 사실은 그리고 수소 충전소라고 하면은 이제 가스인데다가 또 수소다 보니까 많이 어떤 안전성에 관한 그러니까요. 문제들도 논란이 나오고 있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 설비긴 했습니다만 이제 강원 지역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에 어떤 화재 사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수소 충전소에 이제 지난해 어떤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네. 이런 수도권이라든지 일반 그런 생활 반경 내에서도 좀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됐으니까요. 예.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충전 인프라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시점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IT조선 안효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